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가 되고 수익이 되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 3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관세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높은 장세 속에서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또 타이밍은 언제로 잡을 수 있을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창구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채팅창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반드시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잔소리 시즌 3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시장이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우선 등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되는 주식이 있고요. 오늘 안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오늘 안 되는 주식 같은 경우를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정책주들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유라클, 웹캐시, 코나이 이런 기업들이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테마성의 종목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올랐죠. 거기에다가 여기 경고 종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경고라고 쓰여 있던 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 좀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경고 종목군들 같은 경우 또는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일단 되는 종목군들이 좀 있죠. 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한국과 미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바로 오늘은 LNG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G 가스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대왕고래 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LNG 쪽으로 엮인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다라면 오늘 같은 장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이스틸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풀렸어요. 이 친구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이스틸이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윗꼬리를 길게 달리게 되면 후발주들이 다들 윗꼬리가 좀 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뭐 휴스틸이라든가 뭐 한택, 그리고 화성밸브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테마성의 종목군들이죠. 이번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 다시 또 방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괜찮은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 물론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있지만 좀 굵직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코 그룹주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상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종목은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정책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 언급이 좀 있었죠. 며칠 전에 상당히 좀 포괄적인 폭넓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풍력, 원자력, ESS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순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덤으로 최근에 전력 쪽이 좀 많이 약했었죠.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배전 쪽도 지금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라는 좀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군들만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굳이 뭐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 이상한 종목군들 쪽에서 좀 보게 되면 우선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상승을 재차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좀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예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좀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면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이죠.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이쪽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쪽이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뭐 CS 윈드, CS 베어링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ESS 쪽도 있죠. 한중, 엔시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에너지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SK 이터닉스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좋겠죠. 자, 장 초반부터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군들, 빠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테마는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테마는 주기가 짧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고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정책적으로 해서 공약에 대한 종목군들은 우리나라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국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들이 짧아요. 다만 또 다른 부분들 보게 되면 제가 LNG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하고의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쪽의 테마는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흐름, 이게 국내 쪽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확산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들을 따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죠.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도 아마 종목 상담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문자 상담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화 상담 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첫 번째로 좀 볼게요. 기아를 매수하셨습니다. 기아를 좀 보게 되면 9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95,000원이면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25% 관세 부과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밀렸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왔었죠. 관세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공장도 준비를 하고 건설을 해야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유예를 좀 줄게.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 움직임이 나왔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 섹터가 상승을 했고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도 이 부분들에 따라 영향을 받고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50%인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비중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등락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대신에 95,000원 위로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굳이 이쪽으로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군들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인지 모른다. 그러면 제가 방송 말미에 괜찮을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리죠. 그리고 장 초반에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럼 결국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어요. 참 이거 욕 나오는 종목이죠. 욕 나오는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외를 상당 부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오늘 강보합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매수 단가가 21만 원대입니다. 상당히 좀 고가 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우선 손절은 이미 늦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비중이 6%밖에 안 됩니다. 자, 2차 전지는 이제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는 어떠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IRA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가장 먼저 손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죠. 제 예상에는 반발이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공화당의 의원 쪽에서도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언론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미국 쪽에 있어서 이 중국을 대신할 그럴 기업들을 찾고 있다라는 그 미국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LG 엔솔이나 SK이노베이션이 협업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2차 전지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이제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비중이 6%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쪽 사업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6%니까 한 2배수 정도인 12%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약 한 18%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만들게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97,000원 이하, 97,000원 이하로는 비중을 한 12% 정도 2배수, 지금 보유 비중의 2배수 정도를 더 분할로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평단이 상당 부분 낮아질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 대충 뭐 10만 원만 잡는다 치더라도 13만 원대 자리대까지도 13만 원대 중후반 이 자리대까지도 단가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하니 2배수 정도 97,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좀 끌고 가본다. 아마 올해 안으로 추가 매수한 단가 이상은 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아마 미국 시장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활용을 해서 2배수 정도 더 매수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매수를 하셨어요. 아모레퍼시픽을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 매수 잘하셨습니다. 수익 권역이네요. 지금은 그냥 보유죠. 아모레퍼시픽이 소외를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실적적인 측면을 볼까요? 실적도 보게 되면 서서히 올해를 기점으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비중 7% 적은 비중인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12만 원대 정도, 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뭐 요 정도가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닐까 싶어요. 요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조금 여유 있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요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냐면 요 구간대예요. 그 자리대가 뭐 13만 원 언저리에서 10만 원. 만약에 요 13만 원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안착을 하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상 요 폭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 폭만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자리대가 약 한 15만 원대 중후반에서 16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난 단기로 봤어 라고 하게 되면 12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 분할로 챙기는 전략이 좋고요.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어 라고 하게 되면 15만 원대 정도, 15만 원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단기로 볼지 좀 여유 있게 볼지 이 부분들을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하나를 더 가볼게요. 하나솔루션을 매수하셨어요. 25,500원. 하나솔루션 볼게요. 자, 초반에 얘기했죠.
초반에 이상한 종목군들, 소위 말해서 이상한 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태양광 쪽에 있어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면제시켜줬죠.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의 태양광 종목군들도 괜찮은 흐름들이 보였습니다. 결국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미국 쪽에 있어서의 공장도 있고 관세 쪽에 있어서도 조금 자유롭게 됐잖아요. 단기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5,000원대까지 매수가 좀 왔어요.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한 5% 정도는 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25%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5에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세요. 단가는 가급적이면 2만 원 이하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2만 원 이하로 좀 봤으면 좋겠고 19,500원에서 한 18,500원 그 사이 19,500원에서 18,500원 요 사이에 오게 되면 5에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매수가 정도죠. 25,000원대 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 자리대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분석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창구 활짝 열려 있고요. 샵 008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상담까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 함께 담아 주셔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서 단기로 보셨는지 또 중장기로 보셨는지 투자 상황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상담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이어서 지금 전화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분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상담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264,500원에 14%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반을 줄여놓은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264,500원에 14%이신데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낸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전문가님, 네네. 여기서 전략 어떻게 더할까요? 매도를 언제 하셨죠? 매도를 그냥 본전이 와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 네. 뒤에 좀 오르더라고요. 그럼 손실 보고 매도하신 거네요? 그냥 예, 거의 손실이라고 보죠. 자, 현대모비스 좀 무겁죠? 네, 너무 무거워요.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쪽은 이미 세대 교체가 됐죠. 네, 현대는요 아직 남아 있죠. 예.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희 현대모비스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나. 근데 네. 이게 좀 시간이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럼 14%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26만 원대. 네. 길게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 너무 길게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네. 보유하셔도 돼요. 지금은. 그럼 매수가율은 올라올 겁니다. 아, 그럼 추가면서 할까요? 아니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길게 보기가 힘들다면서요. 징그럽다면서요. 그러면 예. 다른 것들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전화를 주셨으니까 네. 다른 쪽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현대모비스보다는 조금 더 짧을 거예요. 좀 우량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포스코 인터가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아시죠? 네, 그것도 너무 물려가지고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전화를 주셨어야지.
포스코 아. 인터를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포스코 인터는 아마 LNG 포스- 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그러면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터널이나 이런 LNG 사업에 제일 적극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요 5만 원 21선짜리 때가 5만 원 언저리거든요. 5만 1,000원 언저리. 예. 요 5만 1,000원에서 4만 5천 원 요 자리대까지 오게 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예. 1차적으로 작년 6월 달에 고점이 있죠. 7만 원대. 요 작년 고점이 7만 원대가 작년 6월 달에 고점이에요. 예. 이 자리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요 종목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포스코 네, 포스코 인터. 예. 아시겠죠? 네, 네. 예, 한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자, 전화 상담을 했으니까 문자 상담을 또 이어서 가야 되겠죠. 우선 유튜브에 좀 있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STI를 매수하셨어요. 2450원. 8%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STI를 좀 볼게요. 24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STI가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이거 반도체 쪽 사업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제법 잘 나와요. 이 STI 같은 경우. 근데 많이 빠졌죠.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25년도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지금 STI 같은 경우 500억대 기록하고 예상을 하고 있죠. 26년도는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장비 쪽과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이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이 리플로 장비나 이런 쪽은 중국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가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건 이 자리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만 1,000원 자리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긴 관점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대가 이 32,000원, 3만 원 요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신고가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같이 좀 볼 수가 있어요.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라 미국 시장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지만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요 자리대를 1차로 먼저 놓고 보세요.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 저는 신고가 이거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32,0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이 조금 적어요. 8%면 만약에 조금 출렁거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19,000원 이하 뭐 그 자리대에서는 좀 더 비중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은 캐리소프트를 매수를 하셨어요. 캐리소프트를 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6,500원짜리 때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캐리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죠? 이 회사가? 자, 보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네요. 별도 기준으로 봐도 안 나오죠. 신성장 기업이라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사항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컨텐츠 이쪽의 기업이에요.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들로 있어서 테마성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시세의 흐름들이 짧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에이펙 정상회담이 올 하반기에 있어요. 10월경인가 있죠?
그때 아마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아마 캐리소프트를 매수하신 분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61선을 기준으로 좀 보세요. 이 61선 깨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세는 끝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흠이에요. 제 판단에는 이거 지금 약간 수익 중이니까 매도하셨다가 6,000원 언저리 때 다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때 좀 다시 보는 게 어떨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약간이라도 수익이니까 이거 좀 챙기고 다른 거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55,000원.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이 오를 매수하셨나? 두산 로보틱스가 공장 자동화 쪽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최고예요. 근데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휴머노이드 로봇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왔던 상황이고, 또 하나 다른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만 올랐죠. 근데 요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쪽에 편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못 올랐던 이유가 합병에 대한 이슈, 이 부작용이 좀 있었잖아요. 잡음이. 그 영향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55,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30%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게 되면 아무리 못 가도 요 앞자리 숫자 한 번 더 바뀔 거예요. 기본적으로 6만 원짜리대. 요 자리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셨다가 요 6만 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자. 챙길 건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전문가님께 이러한 전략 꼭 얻어가고 싶으실 텐데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 활용하시거나 유튜브 라이브의 채팅창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담아주시고요. 장기로 보셨는지 단기로 보셨는지 그 부분까지 함께 담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한전산업이요. 한전산업이요. 매수가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2,200원이요. 12,200원. 네, 비중은요? 50%요. 네, 12,200원에 50% 비중이시군요. 지금 네, 좀 네. 손실 중이라서 걱정도 많이 되시겠어요. 전문가님께 바로 걱정은 안 해요. 그래요? 많이- 다행입니다. 바로 네.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안 되신다고요? 예, 예. 아주 좋으신 마인드입니다. 예. 이 걱정해본들 뭐 주가 소용 없잖아요. 네? 걱정한들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걱정을 네. 한들 지가 더 빠지겠어요? 맞아요. 좋아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그죠? 예, 예. 어찌됐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주식 사셨어요. 자, 우선 최근에 밀렸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 만약에 정치적인 그 탄핵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탈원전을 할 거야라는 그 우려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원자력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밀렸거든요. 근데 얘기했죠. 우리 탈원전 기조 유지 안 할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끝났고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쪽에 있어서 뭐 유럽 쪽은 다 포기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과의 협업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내줬다라는 그 우려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려감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 거예요. 국내 쪽에 있어서는 SMR 쪽에 집중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SMR 쪽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좀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한전KPS 이쪽의 기업들로 다 SMR 쪽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업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버님 뭐 수주 기다리고 있는 거 계세요? 있어요? 원자력 쪽 지금- 사고. 모르겠죠? 예, 예. 조만간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전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자꾸 나오긴 하던데 그냥. 그렇죠. 체코 원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고 그 이외에 루마니아 원전이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우디 쪽하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지금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한 50% 올라가는 자리 때, 한 15,000원대 갔을 때 예, 예.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좀 챙기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7,000원에 팔고 다시 산 거거든요. 선수시네. 기본적으로 그 자리 때까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잘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자, 이제 또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I 매수하셨어요. 징그러운 종목이에요, 이거. 자, 3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0%예요. 자, 우선 유상증자 받으세요.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아마 비중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저는 한 10% 정도는 10에서 15% 더 매수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2차전지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우선 삼성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삼성중공업도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감자도 하고. 아주 안 좋게 봤었거든요. 과거에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주주도 유상증자에 참여 못했어요. 자, 그랬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기다가 거의 1년 6개월이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자, 속상하고 괴로울 겁니다. 30만 6천 원짜리 때 매수를 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했는데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더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합니다. 유상증자 기본적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비중 확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여나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생겨서 17만 원대 초반자리대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한 10% 정도는 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0만 원대, 25만 원 이하로 아마 단가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비중도 과하진 않아요. 그러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상황이니까 요거는 유상증자 받으시고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보자. 저는 아무리 못 가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30만 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주반도체예요. 자, 제주반도체를 매수를 하셨어요. 15,0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는데 온디바이스 AI. 자, 최근에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계속 얘기 나오죠.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순환매로 나오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이 최종 단계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 AI 쪽에 있어서 투자는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좀 더 삶이 자유롭게 온디바이스 AI 휴대폰 하나로 다 되는 거. 이 하나로 컨트롤 다 해요. 집에 있는 조명도 끄고 아니면 기계도 끄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거든요. 제주반도체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00원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5,000원 부근에 저는 매수가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요 16,000원짜리대가 좀 저항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요 15,000원이 넘어가고 16,000원 요 자리대를 돌파해 줘야 되는데 저는 요 자리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1차적으로 요 16,000원짜리대가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뭐 19,000원 정도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어도 15,000원은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은 어떻게 할까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1577-7451번으로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문자 상담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으세요? ICD 네, ICD시군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150원에 10%요. 네, 4,15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약간의 수익 중이신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부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네. 바로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여기서 추가 전략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ICD를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그 전에 이게 제가 몇 번 이렇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서요. 네네. 최근에 와서 좀 제가 또 팔았던 금액보다 내려와서 다시 샀어요. 자, ICD가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요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감사 쪽에 조금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 지금 매출 채권으로 진행이 된 부분들, 즉 이제 외상으로 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에 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 보고서를 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금감원에서 이걸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건데 아마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고 했던 그 글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재감사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기 탈피를 할 거다라는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아마 ICD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마 다 갚을 겁니다. 근데 이제 ICD가 현금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 전환 청구를 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 갚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 좋은 것들은 다 끝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올해 기점으로 해서 ICD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작년까지는 좀 적자를 기록을 했죠. 좀 컸어요. 근데 아마 올해 기점으로 해서는 연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수주잔고도 조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마 매출 인식 밀렸던 게 아마 25년도부터 잡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분기 때는 아마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2분기 때는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 연 기준으로는 흑자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슈가 뭐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는 ICD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앱솔릭스 쪽에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리기판 쪽 조용하죠. 지금은 추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율 올리는 데 좀 집중하고 있어요. SKC 쪽 같은 경우는. 그럼 수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엔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ICD 쪽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중국 쪽에 디스플레이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아마 추가적인 수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게 두 번째. 그리고 LG 쪽이나 삼성 쪽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주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들인데 ICD가 반도체 소재 쪽에 신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품 쪽에. 요게 잘 되면 아마 전환점이 될 거예요.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국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기업하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기업이에요. 그 기업하고 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요게 되면 ICD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하셨던 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를 갖고 계세요. 네.
단기적으로 볼 거라면 요 자리대가 저항이 되겠죠.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 요 한 5,8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이 될 거예요. 요 갭을 메꾸는 자리대거든요. 요 자리대가. 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길게 보고 이쪽의 기업이 성장을 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보게 된다면 그 다음 자리대는 일단 5자리 10,000원이에요. 그 정도를 목표가로 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문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을 매수하셨어요. 하나기술을 22,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하나기술도 2차전지 쪽의 섹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형주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딸려 있는 중소형주들도 움직임이 약해요. 즉 지금 2차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도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면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나기술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시장은 순환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올라갔던 게 오늘 쉬고 오늘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 생기죠. 그럼 오늘 올라가게 되면 또 이 종목들은 쉬고 다른 것들이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2차전지 쪽도 순환매가 나오게 될 거고,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반도체 쪽과 2차전지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하면 제약바이오고, 지수 상승을 하려면 이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 쪽도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횡보했어요. 그러면 요 241자리대, 요 자리대가 2만 원대 후반 자리대잖아요. 이 자리대까지는 순환매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지루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문자는 동국제강이에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1,0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철강주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동국제강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현대제철도 움직임이 나오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 요 1월달, 2월달, 요 2월달과 3월달 초에 움직였었죠.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냥 순환매입니다. 자, 그러면 철강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현대 쪽이 움직임이 나왔던 건 미국 쪽에 공장을 건설할 거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방법을 찾고 있겠죠. 동국제강은 그게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도 현대제철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동국제강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11,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1,000원짜리대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기다려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이 다시 요 10,000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요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지금 이 자리 10,000원을 넘어가줘야지만 그 다음 자리대인 1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짧게 보게 되면 10,000원 안착 1차, 12,000원 이게 2차로 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시장이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국제약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방송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함께하기에는 듣고 싶은 전략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효도할 종목 어떤 거예요? 오늘 종목 어제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뭐 2, 3% 뛰게 하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과거에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어제 일단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 테마성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똑같아요. 자, 우선 대선 정책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어제도 똑같이 투자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정책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 뭐죠?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쪽하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 쪽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테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국내에 국한된 것보다 협업을 하는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좀 강하다라는 거, 좀 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정배열 초입 구간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먼저 선취를 해놔야 되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오늘 유라클, 웹캡시, 코나아이 뭐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눈물 나겠죠? 물려 있었으면. 많이 올라간 것들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정배열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참여 보실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쪽에서 바로 방송에서 오픈을 안 하죠.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단에 나오죠. 이쪽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 차트에서 전략이랑 가격대랑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시황에 대한 글까지도 올려드리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오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후장은요. 계속 순환매예요. 시장이 계속 순환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움직였다고 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종목군들을 선취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환매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다 빠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너지 쪽, 뭐 태양광 쪽이나 풍력 이쪽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뭐 ESS 쪽에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지금 LNG 쪽이랑 송배전 막 이쪽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못 움직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탄소 쪽.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를 계속 노리는 전략 따라 들어가지 말자.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미국 시장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